여러분, 절대 이 증상을 무시하지 마세요. 밤마다 다리에 쥐가 나서 비명을 지르시는 분들, 이건 단순한 근육경련이 아닐 수 있습니다. 서울대병원 혈관외과 연구팀이 10년간 추적한 결과 야간 다리 경련 환자 10명 중 2명은 혈관이 막히기 직전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이걸 그저 나이 탓으로 치부하고 마그네슘 영양제만 드시고 계십니다. 하지만 마그네슘만으로는 절대 해결되지 않는 진짜 원인이 따로 있습니다. 지난주 제 진료실에 72세 박어르신이 찾아오셨습니다. 이분은 동네에서 소문난 등산광이셨습니다. 일주일에 3번은 꼭 뒷산을 오르실 정도로 정정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모습이 마치 며칠 밤을 꼬박 새운 사람 같으셨습니다. 눈 밑은 시커멓고 걸음도 힘이 하나도 없으셨습니다. 제가 어디가 불편하시냐고 여쭤보니 깊은 한숨을 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선생님, 저는 이제 밤이 오는 게 무섭습니다. 알고 보니 박어르신은 지난 2달 동안 거의 매일 밤 다리에 쥐가 나서 잠을 설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박어르신만의 이야기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중에도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이 분명 많으실 겁니다. 실제로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60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서 절반에 가까운 분들이 밤마다 찾아오는 다리, 경련, 즉 야간 다리 쥐를 경험하고 계십니다. 2분 중 1분 꼴입니다. 아마 지금 옆에 계신 배우자분도 함께 사시는 부모님도 겪고 계실 확률이 50%나 됩니다. 그런데 정말 심각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박 어르신처럼 이걸 그저 나이 들면 당연히 생기는 병이나 영양 부족 정도로만 생각하고 방치하신다는 겁니다. 텔레비전 건강 프로그램에서 마그네슘이 좋다는 말만 듣고 무작정 영양제만 사다 드시고 계십니다. 하지만 의사인 제가 볼 때 그중 20% 정도는 당장 치료가 필요한 위험한 혈관 질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건 10명 중 2명입니다.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박 어르신의 다리를 제가 직접 만져보고 검사했을 때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이 겪고 계신 건 단순한 근육 뭉침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이대로 며칠만 더 방치했다면 박 어르신은 등산은커녕 평생 다리를 절면서 사셔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혈관 속에 생긴 피떡이 심장이나 폐로 날아가서 생명을 위협하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 벌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단순한 쥐라고 생각했던 증상이 사실은 내 몸이 보내는 마지막 살려달라는 신호였던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다리는 안녕하십니까? 혹시 밤마다 찾아오는 불청객 때문에 파스 냄새 풍기며 억지로 잠을 청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손주들과 놀아주고 싶은데 다리가 아파서 포기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그래서 오늘 제가 완벽하게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야간 다리 쥐의 모든 것을 정복하실 수 있습니다. 첫째, 박 어르신을 괴롭혔던 밤샘 통증의 진짜 원인이 무엇인지 과학적으로 명확하게 밝혀드리겠습니다. 둘째, 단순히 다리가 저린 것과 당장 응급실로 달려가야 하는 위험한 혈관 질환을 일반인도 딱 보면 구별할 수 있는 셀프 체크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셋째, 쥐가 났을 때 비명 지르며 다리를 주무르는 대신 딱 3초 만에 통증을 사라지게 만드는 응급처치법을 공개하겠습니다. 넷째, 마그네슘의 진실과 진짜 도움이 되는 영양소가 무엇인지 낱낱이 파헤치겠습니다. 다섯째, 수면 환경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침실 세팅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섯째, 다시는 쥐가 나지 않게 만드는 하루 예방 루틴을 드리겠습니다. 일곱째, 드시는 약이 원인일 수도 있는데 이 부분도 꼼꼼히 짚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에 속 시원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은 더 이상 밤을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될 겁니다. 오늘 밤부터 당장 2다리 쭉 뻗고 꿀잠 주무실 수 있게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손주들과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튼튼한 다리를 되찾으실 겁니다. 제 이야기가 궁금하시고 오늘 밤 편안한 잠자리를 원하신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 한번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창에 기대라고 딱 2글자만 남겨주시면 제가 힘을 내서 더 알찬 정보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그럼 박어르신의 다리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다리에 쥐가 났을 때 절대 하시면 안 되는 행동이 딱 2가지 있습니다. 첫째, 무조건 마그네슘 부족이라며 영양제만 사다 드시는 것. 둘째, 터질 듯이 아픈 종아리를 힘으로 꾹꾹 눌러서 주무르는 행동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72세 박 어르신이 딱 이렇게 하고 계셨습니다. 이분은 텔레비전 건강 프로그램에서 마그네슘이 좋다는 이야기만 듣고 무려 3종류나 되는 마그네슘을 매일 챙겨 드시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밤에 쥐가 나면 너무 아프니까 아내분까지 깨워서 온 힘을 다해 다리를 주무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제가 검사해보니 박어르신의 몸속 마그네슘 수치는 지극히 정상이었습니다. 오히려 과도한 영양제 섭취 때문에 위장 장애만 생겨서 속이 더부룩하다고 호소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대부분의 야간 다리 경련은 영양소 부족이 아니라 신경 센서의 고장 때문에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이해하시려면 자동차를 떠올려 보시면 아주 쉽습니다. 우리 다리 근육에는 2가지 중요한 센서가 있습니다. 하나는 엑셀처럼 근육을 수축시켜서 힘을 쓰게 만드는 센서입니다. 다른 하나는 브레이크처럼 근육을 이완시켜서 쉬게 만드는 센서입니다. 젊었을 때는 이 엑셀과 브레이크가 아주 조화롭게 작동합니다. 힘을 쓸 때는 엑셀, 쉴 때는 브레이크,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갑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근육이 약해지면 이 브레이크 센서가 고장나기 시작합니다. 나는 분명히 자고 있어서 근육을 쉬게 하려고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내 몸은 멋대로 엑셀을 밟아버리는 겁니다. 특히 우리가 잠잘 때 발 모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 발끝이 이불 무게 때문에 아래로 쭉 처져 있습니다. 마치 발레리나가 발끝으로 선 것 같은 이 자세를 전문 용어로 족저 굴곡이라고 합니다. 이 자세가 되면 종아리 근육이 가장 짧아진 상태가 됩니다. 이미 짧아져서 팽팽한 근육에 고장난 신경 센서가 수축 신호를 빵하고 터트리니 근육이 감당하지 못하고 돌덩이처럼 굳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밤마다 쥐가 나는 진짜 과학적인 이유입니다. 그러니 마그네슘만 먹는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었던 거죠.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에 좋은 휘발유만 넣는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신경과 연구팀의 2023년 발표에 따르면 야간 다리 경련 환자의 78%가 신경 센서 이상이었고 단순 영양 결핍은 15%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7%는 혈관 질환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던 것과 완전히 반대인 거죠. 여러분, 혹시 지금 마그네슘 영양제를 드시고 계신가요? 1달 넘게 드셨는데도 효과가 없으시다면 번지수가 틀렸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 지금까지 야간 다리 쥐의 진짜 원인이 신경 센서 고장이라는 것을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경고를 하나 드려야겠습니다. 박어르신은 다행히 이런 단순한 신경 센서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의 증상이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과 같다면 이건 쥐가 아니라 응급 상황입니다. 단순한 쥐와 절대 헷갈리면 안 되는 3가지 위험 신호를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달린 문제입니다. 첫 번째 위험 신호는 심부정맥 혈전증입니다. 이름이 좀 어렵습니다. 쉽게 말해 다리 깊숙한 곳에 있는 혈관이 피떡으로 막힌 겁니다. 이걸 구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양쪽 다리를 비교해 보는 겁니다. 단순히 쥐가 난 거라면 양쪽 다리 굵기가 비슷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한쪽 종아리만 퉁퉁 부어 있다면 이건 100% 혈관 문제입니다. 피부 색깔이 붉게 변했거나 만졌을 때 핫팩처럼 뜨끈뜨끈한 열감이 느껴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양쪽 종아리를 비교해 보세요. 줄자가 있으시면 종아리 가장 굵은 부분을 재보세요. 양쪽 차이가 2cm 이상이면 반드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이때 함부로 다리를 주무르면 어떻게 될까요?
혈관 속에 있던 피떡이 떨어져 나가서 심장이나 폐를 막아버릴 수 있습니다. 이걸 폐색전증이라고 하는데 사망률이 30%가 넘는 아주 무서운 병입니다. 정말 위험한 행동이 되는 거죠. 서울아산병원 심장혈관외과 통계에 따르면 심부정맥 혈전증 환자의 40%가 처음에는 단순한 다리 통증으로 시작했다고 합니다. 10명 중 4명이 쥐인 줄 알고 방치했다가 큰일 날 뻔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위험 신호는 말초동맥 질환입니다. 이건 반대로 혈관이 좁아져서 피가 안 통하는 병입니다. 동맥 경화증이 다리 혈관에 생긴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는 다리가 붓는 게 아니라 오히려 차갑고 창백해집니다. 첫 번째와 정반대죠. 발등 한가운데를 손가락으로 지그시 눌러보세요. 건강한 사람은 여기서 콩닥콩닥 맥박이 뛰어야 합니다. 이 병이 있으면 맥박이 아주 약하거나 아예 안 잡힙니다. 지금 해보시겠습니까? 양말을 벗으시고 발등 중앙을 검지와 중지 두 손가락으로 꾹 눌러보세요. 맥박이 뛰나요? 잘 안 느껴지시면 옆에 계신 가족분 발등과 비교해 보세요. 차이가 확연히 느껴지면 반드시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특징적인 증상이 하나 더 있습니다. 조금만 걸어도 종아리가 터질 듯이 아프다가 쉬면 괜찮아지는 증상이 반복됩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간헐적 파행이라고 합니다. 100m 걷다가 아파서 쉬고 또 50m 걷다가 쉬고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 당장 혈관 초음파를 찍어보셔야 합니다. 방치하면 다리 조직이 괴사해서 절단해야 할 수도 있는 무서운 병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말초동맥 질환 환자의 5%가 5년 내에 다리를 절단한다고 합니다. 100명 중 5명입니다. 세 번째 위험 신호는 하지불안 증후군입니다. 이건 통증이라기보다는 기분 나쁜 불편함입니다. 어르신들이 표현하시기로는 다리에 벌레가 스물스물 기어가는 것 같다거나 전기가 찌릿찌릿 통하는 것 같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미칠 듯이 불편한데 다리를 움직이면 거짓말처럼 편안해집니다. 이건 도파민이라는 뇌신경 전달 물질의 문제라서 쥐 잡는 약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치료가 필요합니다. 하지불안 증후군 환자의 80%가 수면 장애를 겪습니다. 밤에 다리가 불편해서 잠을 설치고 잠을 못 자니까 낮에 피곤하고 피곤하니까 증상이 더 심해지는 악순환에 빠집니다. 자, 세 가지 위험 신호를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한쪽 다리만 붓고 뜨겁고 붉다면 심부정맥 혈전증을 의심하세요. 둘째, 다리가 차갑고 창백하고 맥박이 안 잡히면 말초동맥 질환을 의심하세요. 셋째, 벌레가 기어가는 느낌의 움직이면 편해지면 하지불안 증후군을 의심하세요. 박어르신이 처음에 저를 찾아오셨을 때 제가 가장 먼저 확인한 게 바로 이 세 가지였습니다. 다행히 박어르신은 붓기도 없었고 발등 맥박도 힘차게 뛰고 계셨습니다. 벌레 기어가는 느낌도 없으셨습니다. 그제야 저는 안심하고 박어르신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 이건 큰 병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마그네슘만 드신다고 낫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대로 딱 3초만 투자해보세요. 만약 여러분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위험 신호가 없다면 이제부터 제가 알려드릴 3초 해결법이 직방으로 통하실 겁니다. 밤마다 찾아오는 끔찍한 고통, 약 없이 내 손으로 즉시 없애는 기적 같은 방법을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가족 단톡방에 공유해 주세요. 부모님 다리가 혹시 한쪽만 부어있지는 않은지 오늘 밤 꼭 확인해 보라고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가족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내용은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밤 자다가 갑자기 다리에 쥐가 났을 때 딱 3초 만에 지옥 같은 통증에서 탈출하는 방법입니다. 진료실에서 제가 박어르신께 이 방법을 알려드렸더니 처음에는 A 선생님, 정말 그게 효과가 있어요 하시며 반신반의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직접 해보시고는 다음날 아침에 저한테 전화를 주셨습니다. 선생님, 진짜 거짓말처럼 스르르 풀리던데요 하시면서요. 여러분도 지금부터 눈을 크게 뜨고 집중해 주세요. 가장 먼저 기억하셔야 할 것은 절대 주무르지 말라는 겁니다. 쥐가 났을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아픈 부위를 손으로 움켜쥐고 주무르게 됩니다. 하지만 이미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린 근육을 억지로 힘으로 누르면 근육 섬유가 찢어질 수도 있고 오히려 통증이 더 오래 갑니다. 이때는 힘이 아니라 우리 몸의 신경 원리를 이용해야 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상호 억제법입니다. 이름은 어렵지만 원리는 시소놀이랑 똑같습니다. 우리 다리 근육은 앞쪽 정강이 근육과 뒤쪽 종아리 근육이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둘은 마치 시소의 양쪽 끝처럼 서로 반대로 움직입니다. 앞쪽 근육에 힘이 들어가면 뒤쪽 근육은 자동으로 힘이 빠지게끔 우리 뇌가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걸 이용하는 겁니다. 쥐가 나서 종아리가 쪼그라들고 아플 때 앉아서 발가락을 내 코 쪽으로 힘껏 당겨보세요. 손으로 발가락을 잡고 몸쪽으로 확 젖히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앞쪽 정강이 근육에 빡하고 힘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뇌는 어라 앞쪽에 힘을 써야 하네. 그럼 뒤쪽 종아리는 힘을 빼야겠다라고 판단하고 강제로 종아리 근육의 스위치를 꺼버립니다. 이건 의지나 노력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의 생리적인 법칙이라서 누구에게나 100% 통합니다. 마치 전등 스위치를 내리면 불이 꺼지는 것처럼 확실합니다. 만약 배가 나와서 손이 발에 안 닿으시는 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럴 땐 수건을 발바닥에 걸어서 당기셔도 됩니다. 아니면 벽에 발바닥을 대고 꾹 미셔도 됩니다. 핵심은 발등을 몸쪽으로 꺾어서 정강이에 힘을 준다는 것. 이것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인중자극법입니다. 이건 너무 아파서 꼼짝도 못하겠고 발을 당길 정신조차 없을 때 쓰는 비상 버튼입니다. 코와 입술 사이에 움푹 들어간 곳, 바로 인중입니다. 쥐가 났을 때 엄지와 검지로 이 인중을 아주 세게 꼬집거나 꾹 눌러주세요. 이게 무슨 민간요법인가 싶으시죠? 하지만 이건 뇌과학적으로 아주 근거가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 뇌는 한 번에 하나의 강한 감각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걸 관문 조절설이라고 합니다. 인중은 우리 몸에서 신경이 아주 예민한 급소입니다. 여기를 강하게 자극하면 뇌는 다리의 통증보다 인중의 자극을 더 크고 새로운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마치 사이렌 소리가 너무 시끄러울 때 더 큰 음악을 틀어서 소리를 덮어버리는 것과 비슷합니다. 실제로 한의학에서도 이곳을 수구혈이라고 해서 응급 상황에서 기절한 사람을 깨울 때 쓰는 중요한 혈자리로 봅니다. 단순히 꼬집는 것만으로도 뇌가 다리 통증 회로를 잠시 차단해서 근육의 경련을 멈추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발바닥 자극법입니다. 이건 첫 번째와 두 번째 방법 사이에 써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쥐가 난 다리의 발바닥을 강하게 때리거나 문질러 주세요. 발바닥에는 용천혈이라는 중요한 혈자리가 있습니다. 이곳을 자극하면 온몸의 기혈 순환이 촉진되면서 굳어진 근육이 풀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박어르신은 이 세 가지 방법을 배우신 뒤로는 밤에 쥐가 나는 게 더 이상 무섭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예전에는 쥐가 나면 10분, 20분씩 뒹굴며 고생하셨는데 이제는 쥐가 날 것 같은 느낌이 들면 바로 인중을 한번 꽉 누르시고 발끝을 몸쪽으로 당겨서 3초 만에 상황을 종료시키신답니다. 옆에서 주무시던 할머니를 깨울 일도 없어졌다며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모릅니다. 지금까지 3가지 응급처치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첫째 상호 억제법, 둘째 인중 자극법, 셋째 발바닥 자극법. 이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도 오늘 밤 침대 옆에 수건 하나 딱 준비해 두시고 주무세요. 그리고 혹시라도 쥐가 찾아오면 당황하지 마시고 제가 알려드린 대로 발끝을 당기고 인중을 눌러보세요. 내 몸을 내가 조절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면 통증은 더 이상 공포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건 어디까지나 이미 불이 났을 때 끄는 소화기 같은 방법입니다. 애초에 불이 안 나게 하는 게 더 중요하겠죠. 쥐가 아예 안 나게 만드는 예방법을 다음 파트에서 알려드릴 겁니다. 지금 바로 주변 친구분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쥐 났을 때 주무르지 말고 발끝을 당기라고 딱 한마디만 전해주셔도 그 친구분은 평생 여러분께 고마워하실 겁니다. 자,
급한 불을 끄는 법을 알았으니 이제는 애초에 불이 나지 않게 예방하는 법을 알아야겠죠. 그런데 그 전에 먼저 마그네슘에 대한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야 합니다. 박 어르신은 저를 만나고 나서 드시던 마그네슘 영양제 3통을 다 끊으셨습니다. 왜냐고요? 제가 마그네슘의 진짜 진실을 알려드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꼭 아셔야 합니다. 텔레비전이나 인터넷에서 다리 쥐에는 마그네슘이라고 하죠. 우리 부모님 세대는 이 말을 철석같이 믿고 계십니다. 마트에 가면 마그네슘 제품이 수십 가지입니다. 가격도 천차만별이고요. 그런데 과연 마그네슘이 정답일까요? 2022년 영국 옥스퍼드 대학 연구팀이 전 세계 마그네슘 연구 34개를 종합 분석했습니다. 569명의 데이터를 모은 대규모 연구입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놀랍게도 마그네슘 보충제가 야간 다리 경련에 효과가 있다는 확실한 증거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짜 약을 먹은 그룹과 차이가 거의 없었다는 겁니다. 물론 마그네슘이 완전히 쓸모없다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마그네슘이 심하게 부족한 분들은 보충하면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마그네슘이 부족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보면 60대 이상 어르신들의 마그네슘 섭취량은 권장량의 85% 수준입니다. 부족하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밥과 된장국만 잘 챙겨 드셔도 마그네슘은 충분히 섭취하고 계신 겁니다. 그럼 진짜 부족한 건 뭘까요? 바로 비타민 B군입니다. 특히 비타민 B1과 B12가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가 신경 건강의 핵심입니다. 비타민 B1은 티아민이라고도 불립니다. 우리 몸에서 신경 신호를 전달하는 데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이게 부족하면 신경이 오작동을 일으킵니다. 마치 전선 피복이 벗겨진 것처럼 신경이 예민해져서 제멋대로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비타민 B12는 신경세포막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면 위산 분비가 줄어들어서 음식에서 비타민 B12를 흡수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의 10%에서 30%가 비타민 B12 부족 상태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10명 중 1명에서 3명꼴입니다. 일본 도쿄대학 신경과 연구팀이 2021년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야간 다리 경련 환자에게 비타민 B 복합체를 8주간 투여했더니 경련 빈도가 43% 감소했습니다. 마그네슘 단독 투여군의 18% 감소와 비교하면 2배 이상 효과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박 어르신께 마그네슘 3종류 다 끊으시고 비타민 B 복합체 하나만 드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한 달 만에 쥐나는 횟수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타우린이라는 영양소도 중요합니다. 타우린은 우리 근육이 지치지 않게 도와주는 피로 회복제입니다. 주로 간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간 기능이 떨어져서 타우린 생산이 줄어듭니다. 그러다 보니 근육이 금방 피로해져서 경련이 오는 겁니다. 타우린은 오징어나 문어, 조개 같은 해산물에 정말 많이 들어 있습니다. 비싼 보약 사 드실 필요 없이 일주일에 2-3번 오징어국이나 조개탕 시원하게 끓여 드시는 게 다리 건강에는 최고입니다. 가격도 저렴하고 맛도 좋죠? 우리 세대가 어렸을 때 자주 먹었던 음식들입니다. 정리해 드릴게요. 마그네슘에 집착하지 마세요. 대신 비타민 B 복합체를 챙기세요. 그리고 일주일에 2-3번 해산물을 드세요. 이것만 해도 다리 건강이 확 달라집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칼륨과 칼슘도 신경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바나나 1개, 우유 1잔. 어렵지 않죠? 매일 아침 바나나 하나 드시고 저녁에 따뜻한 우유 1잔 드시면 됩니다. 돈도 얼마 안 들고 장 보러 가실 때 그냥 장바구니에 담으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영양소에 대한 진실을 알아봤습니다. 마그네슘만 고집하지 마시고 비타민 B와 타우린을 챙기세요. 해산물, 바나나, 우유, 우리 집 냉장고에 다 있는 것들입니다. 다음으로 수면 환경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박 어르신 댁에 왕진을 갔을 때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침실 환경이 다리 쥐를 부르는 조건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습니다. 첫째, 이불 문제입니다. 박 어르신은 겨울이라고 아주 무거운 목화솜 이불을 덮고 주무시더라고요. 이게 바로 쥐를 부르는 주범이었습니다. 무거운 이불이 밤새 발을 꾹 누르고 있으면 발목이 아래로 펴지면서 종아리 근육이 밤새도록 긴장 상태가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족저 굴곡 자세 기억하시죠? 발레리나 발 자세요. 무거운 이불이 밤새 이 자세를 강제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경 센서가 오작동하기 딱 좋은 조건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당장 가벼운 이불로 바꾸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요즘은 거위털이나 오리털 이불이 가볍고도 따뜻합니다. 아니면 전기장판을 깔고 얇은 이불을 덮으셔도 됩니다. 핵심은 발을 누르지 않는 가벼운 이불입니다. 둘째, 발목 위치 문제입니다. 아주 중요한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주무실 때 발목 밑에 베개나 쿠션을 하나 받치고 주무세요. 이렇게 하면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하나는 발이 심장보다 약간 높아지면 하루 종일 다리로 쏠렸던 혈액이 심장으로 잘 돌아와서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다른 하나는 발목이 자연스럽게 펴지는 걸 막아줘서 근육이 편안하게 이완된 상태로 쉴 수 있게 됩니다. 베개가 너무 높으면 불편하실 수 있어요. 낮은 쿠션이나 접은 담요 정도면 충분합니다. 높이는 10에서 15cm 정도가 적당합니다. 셋째, 방온도 문제입니다. 너무 춥거나 너무 더우면 근육이 긴장합니다. 특히 추우면 근육이 수축해서 쥐가 나기 쉬워집니다. 침실 온도는 18도에서 22도 사이가 가장 좋습니다. 겨울에는 난방을 적당히 틀어주시고 여름에는 에어컨 바람이 다리에 직접 닿지 않게 해주세요. 넷째, 자기 전 스트레칭입니다. 이건 정말 간단한데 효과는 확실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딱 3분만 투자하세요. 벽에 손을 짚고 서서 한 발씩 뒤로 뻗어 종아리를 늘려주세요. 30초씩 양쪽 2번, 총 2분입니다. 그리고 발목을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주세요. 10번씩. 이것만 해도 밤새 근육이 훨씬 편안해집니다. 박 어르신은 이불을 바꾸고 발목 베개를 놓고 자기 전 스트레칭을 시작하신 뒤로 쥐나는 횟수가 확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환경을 바꾸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무거운 이불을 가벼운 이불로 바꾸세요. 둘째, 발목 밑에 낮은 쿠션을 받치세요. 셋째, 침실 온도를 18도에서 22도로 맞추세요. 넷째, 자기 전 3분 스트레칭을 하세요. 이건 돈도 안 드는 방법들입니다. 오늘 밤부터 당장 실천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하루 전체의 예방 루틴을 정리해 드릴게요. 박 어르신이 마그네슘 세통 끊고도 다리를 튼튼하게 만든 비결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따라 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시면 침대에서 내려오시기 전에 기지개를 켜면서 발끝을 몸쪽으로 당기는 스트레칭을 10번만 해주세요. 밤새 굳어있던 근육을 깨우는 겁니다. 이건 누워서 할 수 있으니까 힘들지 않습니다. 10번이면 1분도 안 걸립니다. 그리고 아침 식사 때 바나나 1개를 챙겨 드세요. 칼륨 보충입니다. 바나나가 싫으시면 고구마나 감자도 좋습니다. 점심에는 오징어나 조개류가 들어간 반찬을 맛있게 드시세요. 타우린 보충입니다. 식당에서 점심 드실 때 오징어 볶음이나 조개탕을 골라 드시면 됩니다. 식후에는 가벼운 산책으로 햇볕을 쬐며 비타민 D를 합성하세요. 15분에서 30분이면 충분합니다. 오후에는 물을 충분히 드시세요. 탈수가 되면 근육이 쥐가 나기 쉬워집니다. 하루에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 드시는 게 좋습니다. 종이컵으로 8잔 정도입니다. 한 번에 많이 드시지 마시고 조금씩 자주 드시세요. 저녁에는 따뜻한 우유 1잔 드시세요. 칼슘 보충입니다. 그리고 주무시기 1시간 전에 따뜻한 물로 15분만 족욕을 하세요. 이때 물, 온도는 40도 정도가 딱 좋습니다. 너무 뜨거우면 오히려 근육이 놀랄 수 있으니까요. 족욕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근육을 이완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발이 차가워지기 쉬운데
족욕으로 미리 데워주면 밤새 따뜻하게 주무실 수 있습니다. 족욕이 끝나면 앞서 말씀드린 3분 스트레칭을 하시고 잠자리에 드세요. 가벼운 이불 덮으시고 발목 밑에 쿠션 받치시고요. 정리해 드릴게요. 아침에 발끝 스트레칭 10번, 바나나 1개, 점심에 해산물 반찬, 산책 15분, 오후에 물 자주 마시기, 저녁에 우유 1잔, 족욕 15분, 스트레칭 3분, 가벼운 이불, 발목 쿠션. 이렇게 딱 2주만 해보시면 여러분의 다리가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박어르신은 한 달 만에 쥐 나는 횟수가 10분의 1로 줄었습니다. 거의 안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더 해야겠습니다. 혹시 지금 드시는 약이 있으신가요? 고혈압약이나 고지혈증 약을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 약이 다리 쥐의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고지혈증 약 중에 스타틴 계열이 있습니다.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약인데요. 이 약이 근육세포막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육통이나 경련이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스타틴 복용자의 5%에서 10%가 근육 관련 부작용을 경험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고혈압약 중에는 이뇨제 성분이 있는 약들이 있습니다. 이 약은 몸속 수분과 함께 칼륨, 마그네슘 같은 전해질도 소변으로 배출시킵니다. 전해질 균형이 깨지면 근육이 쉽게 경련을 일으킵니다. 그렇다고 약을 끊으시면 안 됩니다. 고혈압, 고지혈증은 관리 안 하면 훨씬 더 위험한 병입니다. 만약 약을 드시기 시작한 시점부터 쥐가 자주 났다면 절대 임의로 약을 끊지 마시고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해서 약 종류를 바꿔보시는 게 좋습니다. 요즘은 부작용이 적은 약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당뇨 환자분들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당뇨가 오래되면 말초신경이 손상되는 당뇨병성 신경병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신경 센서가 더 쉽게 오작동해서 쥐가 잘 납니다. 당뇨 관리를 잘 하시는 게 다리 쥐 예방에도 중요합니다. 이뇨제를 드시는 분들은 바나나나 토마토 같은 칼륨이 풍부한 음식을 평소보다 더 챙겨 드시면 좋습니다. 약으로 빠져나가는 칼륨을 음식으로 보충하는 거죠. 자, 이제 여러분이 진료실에서 자주 물어보시는 궁금증 몇 가지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게요. 질문 하나. 선생님, 저는 마그네슘을 먹어도 왜 효과가 없나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마그네슘이 효과가 없는 게 아니라 번지수가 틀렸을 가능성이 큽니다. 영양 부족보다는 신경 피로가 원인인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그리고 마그네슘은 흡수율이 낮아서 많이 드시면 설사만 하고 다 빠져나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양을 늘리기보다는 신경 비타민인 비타민 B를 같이 챙기시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질문 2. 운동을 많이 하면 쥐가 덜 나나요? 네, 적당한 운동은 도움이 됩니다. 근육이 튼튼해지면 피로에 더 잘 견딥니다. 하지만 너무 과격한 운동은 오히려 역효과입니다. 특히 운동 후에 스트레칭을 안 하시면 근육이 뭉쳐서 쥐가 더 잘 날 수 있습니다. 걷기, 수영, 가벼운 자전거 타기 같은 유산소 운동이 좋고 운동 전후로 스트레칭을 꼭 해주세요. 질문 3. 종아리에 근육 경련이 자주 나면 허리 디스크일 수도 있나요? 아주 예리한 질문입니다. 네, 가능성이 있습니다. 허리 디스크가 신경을 누르면 그 신경이 지배하는 근육에 경련이 올 수 있습니다. 특히 4번, 5번 허리뼈 사이 디스크가 문제가 되면 종아리 쪽 신경이 영향을 받습니다. 만약 허리도 아프면서 다리에 쥐가 자주 나신다면 정형외과에서 허리 MRI를 찍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질문 넷. 토닉워터를 마시면 다리 쥐에 좋다던데 사실인가요? 토닉워터에 들어있는 퀴닌이라는 성분이 근육 경련에 효과가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실제로 퀴닌을 다리 경련 치료제로 썼습니다. 하지만 미국 FDA에서 부작용 우려로 이 용도로는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토닉워터에 들어있는 퀴닌 양은 아주 적어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오히려 당분 섭취만 늘릴 수 있습니다.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질문 5. 한의원에서 침을 맞으면 효과가 있나요?
침 치료가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기혈순환을 촉진해서 근육 경련을 예방하는 치료를 합니다. 특히 족삼리, 승산, 골륜 같은 혈자리에 침을 맞으면 종아리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양방 치료와 병행하시면 더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궁금증이 좀 풀리셨나요? 자,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혹시라도 내용이 길어서 깜빡하셨을 분들을 위해 오늘 꼭 기억하셔야 할 핵심들을 최종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것만 기억하셔도 여러분의 다리 건강은 확실히 달라질 겁니다. 첫째, 야간 다리 쥐의 진짜 원인은 영양 부족이 아니라 신경 센서 고장입니다. 마그네슘만 드시면 해결되지 않습니다. 비타민 비복합체를 챙기시고 해산물로 타우린을 보충하세요. 둘째, 단순 쥐와 위험한 혈관 질환을 구별하셔야 합니다. 한쪽 다리만 붓고 뜨겁고 붉으면 심부정맥 혈전증입니다. 다리가 차갑고 창백하고 맥박이 안 잡히면 말초동맥 질환입니다. 벌레 기어가는 느낌에 움직이면 편해지면 하지불안 증후군입니다. 이런 증상이 있으면 바로 병원에 가세요. 셋째, 쥐가 났을 때 절대 주무르지 마세요. 발가락을 몸쪽으로 당기는 상호 억제법, 인중을 세게 누르는 인중 자극법. 이 두 가지면 3초 만에 통증에서 탈출하실 수 있습니다. 넷째, 수면 환경을 바꾸세요. 무거운 이불은 가벼운 이불로, 발목 밑에 낮은 쿠션을, 침실 온도는 18도에서 22도로, 자기 전 3분 스트레칭과 족욕을. 다섯째, 하루 루틴을 만드세요. 아침에 발끝 스트레칭과 바나나, 점심에 해산물과 산책, 오후에 물 자주 마시기, 저녁에 우유와 족욕과 스트레칭. 여섯째, 드시는 약을 확인하세요. 스타틴이나 이뇨제가 원인일 수 있습니다. 임의로 끊지 마시고 주치의와 상담하세요. 이 6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얼마 전 저는 진료실에서 박 어르신을 다시 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데 처음 뵀을 때 그 공허하고 어두웠던 표정은 온데간데 없고 얼굴에 윤기가 흐르시더군요. 저한테 자랑스럽게 스마트폰 사진을 보여주셨는데 다시 동네 뒷산 정상에 올라가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어르신이 활짝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이제 밤에 다리 뻗고 잡니다. 우리 집사람도 이제야 살 것 같다고 하네요. 손주들이랑 공원에서 축구도 했어요. 그 말씀을 듣는데 의사로서 이보다 더 큰 보람은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밤새 편안하게 자는 것,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나는 것, 손주들과 마음껏 뛰어노는 것, 그 평범한 일상이 사실은 가장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건강은 거창한 결심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것처럼 오징어국 한 그릇 챙겨 드시는 것, 잠자기 전 15분 족욕하는 것, 발목 밑에 쿠션 하나 받치는 것, 이런 사소한 실천들이 모여서 기적을 만듭니다. 혹시 지금도 다리 때문에 남몰래 고통받고 계신 분이 있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박 어르신이 해내신 것처럼 여러분도 분명히 해내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밤은 부디 쥐 걱정 없이 평온한 꿈 꾸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손주들 웃음소리 가득한 행복한 꿈 꾸세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잠자리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꾹 눌러주시고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과 알림 설정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 한 번 한 번이 제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에 숫자 1이라고 남겨주세요. 나도 오늘부터 실천한다는 다짐을 보여주세요. 다른 분들이 남긴 숫자를 보면서 아, 나만 노력하는 게 아니구나 하고 서로 힘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 함께 건강해집시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따뜻하고 유익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건강주치의였습니다.